왜 왔어요? 저희 오늘 연구 논문 쓰는데 네. 저희 그냥 실험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실험하고 논문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슬기롭고 다양한 방사능사의 아임 프리지정입니다. 일렉트론건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인사이트 코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학생 논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논문. 저 논문 잘 못 써가지고 저는. 학생 논문 이제 네. 제가 지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졸업하기 위한 졸업 논문이라든지 어쨌든 학부생들이 이제 쓰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한 편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팀을 꾸려가지고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학생 논문 뭐 중요한 키포인트를 혹시 경험이 있으시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학생 때는 학생 논문 쓰는 거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스트레스다. 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 반복론 관련돼 가지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분명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었다. 어렵고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논문 쓰기가. 아, 근데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나요? 저요? 예. 저는 자격이 되긴 하죠. 몇 편 지도하셨어요?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한 2년 빼고는 거의 뭐 다 썼었으니까 하루 1년에 한 편씩? 한 열 몇 개? 그러셨고 매년 한 편씩은 하신 거군요. 네, 매년 한 편씩 학생 지도를 하는데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퀄리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퀄리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퀄리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딱 없애버리고 네. 학생 논문이면 학생 논문답게 이제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수십 년이라기보다는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도를 해왔던 경험이 좀 있죠. 네. 많은 저도- 노하우가 있으시겠네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네. 역시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약간 좀 굉장히 스마트하신 학생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네. 알아서 학생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주제를 살짝 이렇게 돈봉투 딱 밀어두듯이 이렇게 딱 밀어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당장 시작은 어제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제 선정도 없이 그냥 놓놓고 있는 학생 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처음에 논문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거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질문하시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제일 큰 질문이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네.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뭘 해야 되냐 이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꾸 저는 이제 이게 질문이 오면 자꾸 네. 정리를 해서 네. 제 나름대로의 네. 퀘스천을 딱 놓고 그렇죠. 이제 앤서를 하는 이제 이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영상 이게 늘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우선은 논문을 많이 보셔야 된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은 저도 사실 시간 부족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로만 25분 걸리거든요. 네. 정확히 따지면 18분? 네. 왔다 갔다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뭘 하냐 이 논문을 보거든요. 네. 항상 지하철에서 그냥 가볍게 봐요. 네. 논문이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된 건 아니죠.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한글로 보고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다 상관없이 자기가 중요한 논문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지.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는 논문을 일단 봐야 돼요. 자기가 주제를 선정한다는 거는 영상의학 쪽이라든지 핵의학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쪽에 있는 그 큰 카테고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제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건데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좀 메탈 아티패드 리덕션 같은 경우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었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영상 쪽에서 CT 영상에 있어서 뭔가 좀 임프루브한 좀 향상되어 있는 테크닉 최신 테크닉이 어떤 게 있지? 이렇게 퀘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을 딱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리서치를 하면은 뭐 해야겠어요? 읽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셔야죠. 네. 거기서 이제 얻어내야죠. 그래서 논문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답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치료 방향으로는 왜 선택했어요? 아, 정해준 건가? 아니요, 선택- 그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수 파트에 조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기도 했었고, 거기다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와 이제 치료 쪽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치료 쪽에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암을 치료하는데 조금 관심이 있었고 또 나중에 종양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저는 좀 관심 있구나. 어쩌면 그 학생 기준에서 논문이 레포트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나아갈 그 취업을 위해서까지도 생각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파트나 논문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내가 자기 좋아하는 좋아하는- 관심 있는 주제를 그쵸, 하는 그쵸. 그래야 재밌지. 그러면은 지금 이 논문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애로 사항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상 경험도 적고 또 아직 학습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내기도 조금 어려웠고요. 아이디어 창출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그 단어들에 대한 뜻을 자세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지. 논문을 봐본 적이 없고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에 접근하려면은 진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 학생 논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충 해서도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임상에서도 실험하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를 막 창출해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안 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실 뭐 임상 데이터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 또. 맞아요. 학생이 그렇게 그런 권한도 없고 임상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권한으로 함부로 이렇게 환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좀 비밀 정보라든지 첨예한 정보들이 이제 세뇌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자르고 그러면은 할 게 없죠. 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논문은 진짜 학생 논문답게 해야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논문을 막 써버렸어.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실 거니까 믿고 잘 따르면 되는데 이걸로써 또 성과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값진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하시고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우리 정지용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그 신선하고 없는 것 같은 아이디어 내가 정말 최초인 것 같고 하지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거 세계적인 그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인정. 내가 생각하고 이거 진짜 이거 유일할 거야 이러면 맞아. 딱 쳐보면은 있어. 저도 이제 좀 약간 어깨뽕이 약간 늘어갔을 때 논문 좀 한번 써볼까? 뭐 네. 쓸 수 있네? 이거 좀 기발하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충만하고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뭐 주제를만 하고 뭐 이렇게 막 써놓고 막 했는데 이제 하면 되겠어. 그런데 막상 처음에 못 찾다가 찾다 보면은 뭐 벨기에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제 아이디어가 특화되어 있거나 세계 유일한 건 아니더라라고 네. 이제 하게 되면 어쨌든 다 찾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논문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밥 먹든지 밥 먹다가도 보고 술 먹다가도 볼 수도 있고
화장실 가서도 볼 수도 어떻게 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 어쨌든 그 파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상 쪽, 뭐 치료 쪽, 회계학 쪽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도 영상 쪽은 굉장히 모달리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MR도 있고 일반 촬영도 있고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아니 치료 쪽에서도 모의 치료 파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보다 이게 하위 개념으로 나가면은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따지면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제 기반이 받쳐줘야 되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죠. 막 큰 이런 그 맞아, 스케일이 맞아. 큰 것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제약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모 학생 팀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RB 생물학적 효과비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레디에이션을 위해서 DNA를 검색해서 뭐 염기 서열을 진단과 함께 이제 RB의 그 세포 셀에 대한 셀 서바이벌을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 좀 멍했죠. 셀 서바이벌을 구하려면은 어쨌든 서울대 연구실 들어가야지. 뭐 셀 타입에 따라서 다르고 그걸 네. 배양을 해야 되겠고 그 배양의 서바이벌까지 체크를 하고 네. 리라데이션도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이라데이션 하는 거는 인체라든지 인체 유해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에 검수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네, 임상 맞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야 그런 거 하면 그걸 그래서 몇 개월 동안에 할 수 몇 개월 기간이 있나요? 연구 실험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 3개월? 아, 3개월에 그걸 다 해보겠다고. 못하죠. 지금 논문 한 편 쓰는데 거의 뭐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네, 3개월에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약간 멘붕인데, 지금 3월달이잖아요. 4월, 이제 넘어가네, 네, 4월달로. 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뭐 8월까지, 여름까지가 거의 뭐 논문으로 봐서는 연구할 기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카데미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4월달부터 뭐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맥시멈 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안에 주제 선정부터 해가지고 결과까지 그리고 페이퍼까지 네. 발표 자료까지 그러면은 실험도 중간에 해야 되겠고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고 그래프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기타 영어로 바꾸고 뭐 또 바꾸고 막 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시간이 있을까? 자, 학기 중에서도 시간이 있을까? 상당히 시간이 없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보고 계속 논의하고 팀의 팀장이 잘 리더를 해주셔야지 할 수 있다. 단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차원적인 이제 주제를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학생으로서 실험할 수 있는 거를 좀 찾다 보면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점을 하셔야지 네. 조금 가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이 페이퍼 한 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저만 얘기했네요. 저 인터뷰 같은. 인사이트 코더이기 때문에 뭐 네. 약간 경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네, 내가 맞습니다. 관심 분야를 설정하고 그 관심 분야에 있는 키워드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논문들을 많이 검색해서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선행 연구들에 있었던 그 위에 먼저 쓰신 논문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고 어떤 걸 고민했고 실험 방법은 어떻게 했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하게 될 연구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아이디어를 또 더 추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정리 잘하셨네요. 일단은 네. 오늘은 요거까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요? 네. 너무 기나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 굉장히 아니, 많은데. 너무 많아요. 길어요. 사실 뭐 이거 내용 엄청나게 아니 제가 그죠. 경험했던-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 안 돼? 계속? 논문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고 초반이다. 다음에는 어떤 걸 얘기할지 다음에는 약간 그 실험 끝나고 나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구나. 우리가 주제를 해서 어떤 가지를 쳐나갈지를
다음 얘기를 또 이제 하셔야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리하고 들어오자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 그 시간 저희 업무 해야 돼요. 업무 시간 그럼 더 하자고. 맞다. 빨리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상면 걸리기 때문에 업무 시간 하기 전에 후다닥 아침 일찍 이렇게 부랴부랴 네. 찍었다라는 거 크게 양해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이트 코너 학생 논문의 시작 편을 이제 네. 찍어봤습니다. 그 논문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정정 쌤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요즘에 약간 소홀하시더라고요. 댓글을 잘 안 달아주시더래요. 처음엔 잘 달아주시더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